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서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구할 것인가 하는 이 안전 문제는 국가와 정부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쉽습니다. 4만 년 전 원시 시대가 열렸을 때에 원시인들에게는 이 안전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른 씨족 부족으로부터의 침입이고 다른 하나는 맹수들의 침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막는데 남자들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서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년 전부터 농경시대로 들어가면서는 이런 안전 문제가 더 많아졌죠. 우선 전쟁이 너무 頻繁하게 났습니다. 봉건 시대예요. 땅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야 되느냐, 확대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록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93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걸 막아내려고 얼마나 힘을 쏟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죠. 두 번째는 기후, 가뭄 또는 수해. 땅을 많이 파헤치질 않았기 때문에 수해 문제는 크지 않는데 가뭄이 문제였어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3년 이상 가물어가지고 세종대왕님은 아예 그 궁 안에 옆에다가 초가집을 지어놓고 3년 동안을 거기서 기거하셨답니다.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세 번째는 질병 문제였어요. 역병이 오면은요, 그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0여 년 전부터 산업시대로 돌아오면서 안전 문제는 정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저 하늘로, 바다로, 육지로 기계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죠.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하죠. 철길에서는, 기찻길에서는 기차가 그냥 영세 추돌하죠. 고속도로에서는 연쇄 추돌하죠. 건물이 또 많다 보니까 대형 화재가 나죠. 이 땅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수해가 나오면 산사태, 그냥 물이 그냥 논밭에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하고 엄청난 이 안전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문명, 자본주의 산업시대도 가고 새로운 문명이 오면서 기창주의 한몸사회가 오면서 이건 바이러스가 와도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려요. 대량 살상 무기, 그 다음에 핵 원전 폭발 같은 거, 사이버 테러,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려면은 이제는 큰 국민 안전 부처를 하나 통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벌써 이미 국토안전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안전 담당 기구와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여기는 비전문가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료라든가 정치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전문가 집단으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각 분류, 자연재해, 인재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안전 문제를 다 조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교육, 훈련을 반복시켜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터질 때는 피해 없이 다 구해낼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춰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단계로는 개인과 가정의 안전 문제입니다. 개인이 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다가 다치던지 죽는다고 했을 때에 이런 문제를 국가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안전 문제, 가정에서 부엌에서 불이 났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안전처에서는 전 세계의 또 국내의 기록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개인이 어떨 때 희생을 당했던가, 어떨 때
재산을 잃었던가 전부 조사의 자료를 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자료로 제시해 드리면서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각성을 시켜요. 그래서 국민 각자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도록 작은 문제로 안전 문제로부터서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1단계는 개인과 가정은 스스로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희생 안 당하고 복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2단계는 기업, 공공기관, 직장별로 이 안전 문제를 다루도록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전 세계 자료를 조사해서 직장 단위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제 개인의 경험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농산물, 농림수산물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관리 책임을 맡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서 안전 문제를 조사해 봤더니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대형 화재, 두 번째는 폭우가 왔을 때에 가락시장이 늪지대가 돼가지고 아예 물속에 잠겨버려요. 한 번은 하수구로 젊은 사람이 빨리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락시장에 화재가 어떤 경우에 나는가를 조사를 직원들을 시켜서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선이었어요. 전선. 그냥 너무 여기저기를 꽂아가지고 아주 그냥 먼지가 끼어서 거기서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축차별로 쭉 가게별로 해가지고 전선을 다 교체했습니다. 수개월 걸렸습니다. 큰 돈 안 들였어요. 전선만 갈아 끼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에게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대표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행진을 했습니다. 꽹과를 치면서 제가 앞장섰죠. 화재를 예방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장을 꽹과를 치고 몇 번 잡아 돌았더니 그 후에 한 번도 가락시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폭우가 떨어질 때에 가락시장이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제가 기상자료, 지난 100년 동안 자료를 전부 조사해 나와요. 기상자료가 100년 전부터 다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서울에 또 가능하면 송파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 일자별로 강수량을 조사를 했더니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언제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럼 100mm 정도 하루에 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200mm, 300mm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100mm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1단계, 200mm는 2단계, 300mm는 3단계, 그 이상은 4단계로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과 상인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웠어요. 그 해 가을에 9월에 비가 그냥 폭우가 떨어져가지고 서울 시내에 비가 그냥 길바닥에도 막 무릎까지 물이 출렁거려가지고 전신주에서 전기가 유출돼가지고 2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가락시장에서는 단 한 사람도 희생 안 되고 물도 잠기지 않았어요. 후에 알고 봤는데 하수구에서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온 물을 우리가 훈련과정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막았더니 가락시장에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는 이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이렇게 직당 단위별, 기관별, 조직별, 단체별로 전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면은 인명도 구하고 재산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죠. 지킬 수 있죠. 그 다음에 3단계는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그 각 조직단체가 힘을 합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대비한다, 예방한다, 만든다. 예를 들면은 강원도 양구구는 산사태, 그 다음에 폭우가 오면은 그냥 이 뚝이 넘어나고 논으로 막 물이 넘쳐가니까 양구군에서는 수백억, 325억을 들여가지고 축차별로 산사태를 막고 돌로 싸고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오는 데는 전부 다 높여서 아예 그냥 딱 이제는 어떤 폭우가 와도 수해가 나도 다 안전하게 양구군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와도 그냥 안심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못합니까? 저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면은 그냥 남쪽에서는 비닐하우스 다 날아가고 농사가 다 망치고 물이 잠겨가지고 농사 다 망쳐요. 매년 연례 행사처럼 갑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아, 왜 우리가 그걸 못 막아요? 뚝도 쓰고 방파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방풍림도 세워가지고 선진국처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재산과 인명을 우리가 날립니까? 피해를 봐야 되나요? 왜 울어야 되나요? 왜 수해 복구에 들어가야 되나요?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하면은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4단계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이건 크죠. 만일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는 안보와 국방의 단원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과학기술과 우리가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자연 변동에 대한 통찰력도 가져야 돼요.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매년 그냥 연례 행사로 수혜를 당하지 마세요. 신바람 나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안전을 위한 이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